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가상화폐 시장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고 오늘 리플 좀 많이 올라갔죠? 리플 좀 보고요. 그 스텔라루메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쓰리바닥 에너지가 나오면은 진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왔어요. 왔는데, 우리랑은 뭐, 사실 관련 없는 이야기죠. 관련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목표치가 새벽 3시에 왔어요. 새벽 3시.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잡지 못했을 거라 판단하고, 만약에 잡았다 해도 순식간에 올라갔지만 다시 이탈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매매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흘러간 부분만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으로 설명드렸던 게 무엇이었냐? 이 에너지가 외바닥과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얘가 에너지가 고개를 들기만 해도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올라감이 3.2%, 즉 요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눌리더라도 더 그 이상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눌림을 기다림을 잡긴 했지만 새벽 3시 넘어서 왔기 때문에 아마 못 잡았을 거라 보고 올라갔다가 지켜준 게 아니라 다시 저점까지 빠지면서 얘를 이탈할까 말까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봤더니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4시간에서 중요한 라인을 위로 찍어 주었고, 그리고 또다시 지금 현재 찍어 주는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왠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 왼쪽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세력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상태로 우리가 단기를 노려보려면 3바닥 에너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바닥 에너지는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됐는데 막내가 또 더 깊어지고 약간 찌글찌글 하는데 여기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내림은 인정을 하고 내림 이후에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얘가 내림 이후에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 네 번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놓친 게 되고 근거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서 그냥 올라가겠거니 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눌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 에너지 다시 올라갈 때 잡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근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자리를 정말 지키지 않는 선에서 눌린다면은 눌림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탈을 한다. 그럼 이탈했을 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긴 하나 다시 근거가 되었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에너지에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그럼 눌려봐. 눌리고 나서 우리는 판단할게. 이렇게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외봉, 쌍봉, 쓰리봉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볼 텐데 그 에너지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이탈을 했을 때 잡아야겠죠. 지금 3바닥 에너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도상 라인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눌린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기회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자, 날봉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날봉 입장에서 둘째가 외바닥과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에 있고 그냥도 외바닥과 내려가고 있죠. 막내가 힘을 에너지를 만들면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또다시 막내가 외바닥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이대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하지만 여기서 눌려줬다는 건 기회고 눌려줬다가 다시 양봉이 하나 뽑히면 즉 4시간에서 큰형이 뽑히면 이제 쫓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둘째는 쌍바닥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큰형도 만들어지면서 막내가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면 작도상 다 찍어놨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돌파한다면 날봉 입장에서 다시 3,060만원까지가 또 저항대가 있긴 한데 이 자리를 잘 넘어서면 저항대들을 잘 돌파해서
4천만 원까지는 무리더라도 3,6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차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와중이고 이제 주말만 남았거든요. 이 3일 동안에 이 주봉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아 올리면서 양봉이 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패턴을 말씀드렸을 때 결국 올라가는 패턴으로 3일 이내에 완성이 된다면은 3천만 원 또 3,6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 3,6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주봉이 이쁘게 완성이 되면서 둘째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돌아갈 확률이 지금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로 보나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뭐 주봉 여전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날봉과 4시간에서 애쓰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3,600만 원까지 잘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리플이 지금 다시 고점 대비 10%나 빠지고 있어요. 아주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700 지금 얼마까지 갔죠? 거의 800원까지 갔는데 살짝 점검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룸에 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드디어 확실히 위쪽으로 돌파하는 워너마켓 입장에서 확실히 돌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여준 게 위 에너지를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돌파를 했고 이제 그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평선까지 즉 1,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일단은 리플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원까지 갔다가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1,000원짜리에서 또 눌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눌림이 다시 빠지는 즉 다시 700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날봉 입장에서 그럴만 하죠. 자, 날봉 우리가 봤던 게 얘가 3봉 에너지로 쉬어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장기 이평선, 즉 600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U라인이었죠. 600원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차트다. 그래서 내려갔다 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얘가 하루만 내려가고 바로 갔어요. 엄청 급한 거죠. 그러면서 라인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하나, 둘, 셋, 네 번, 세 번 눌렸기 때문에 눌린 이후에 나중에 가도 되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논리에 의해 한 번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란색 선 근처까지도 가줬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쉬어가느냐? 네, 쉬어가겠죠. 자, 4시간에서 워너마켓이 외봉, 쌍봉, 쓰리봉이 나오니까 결국은 부러질 것이다. 올라가도 부러질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건데 얘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연장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워너마켓 입장에서는 1,000원까지 일단 확장을 지어야 되고 이 워너마켓으로 그 이상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역시나 BTC 마켓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워너마켓은 1,000원까지 갈 텐데 그 전에 지금 저항대에 눌리고 있다. 과거에 지켜줬던 그 저항대에 지금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매물대를 씹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BTC 마켓을 봐야 되는데 자, BTC 마켓을 봤을 때 우리가 최대 보더라도 5,500포인트까지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놨고 우리는 위쪽을 바라봤죠. 자, 그래서 재수가 없다면 이런 데서 눌릴 수도 있겠지만 리플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우리는 보고 있었죠.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현재 눌리는 시점은 드디어 주봉 이평선에서 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TC 마켓에서 설명드린 게 이 거품이 쌓이려면 날봉, 주봉이든 이평선 위에 있어야 거품이다.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은 반대로 가치가 낮게 판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날봉은 이격도를 제대로 벌려놨어요. 근데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은 이제 주봉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주봉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도달했고 워너마켓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한다면 마찬가지로 리플은 주봉 입장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가 아니죠? 2018년 맞네요. 2018년도부터 하락하고 나서 한 번도 주봉 입장에서는 이격도가 즉 거품이 쌓여 본 적이 없어요. 날봉 입장에서도 크게 위쪽으로 돌린 적이 없었죠. 근데 지금 그 엄청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에너지에서 그러면 부러지거냐 내려가냐를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월봉과 주봉을 봤을 때 위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러질 것이 아니라 쉬어가더라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자리 5,500포인트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2배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리플이 720원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2배 자리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다 해도 리플은 1,500원짜리를 결국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만약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1,5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지금 현재 쉬어가든 안 쉬어가든 그 상황에 따라 우린 보면 될 것 같고, 중장기 흐름으로 여전히 위쪽을 바라봐야 되고요. 프로그램 지표를 보더라도 매도 시그널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세 여전히 위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눌림을 우리가 잡지 못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잘 매도 시그널에 매도해서 어느 정도 익절이든 손절이든 현금에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을 기약을 하든 아니면은 남은 비중으로 수익을 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고 떠나야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루멘도 올라가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시그널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대충 보셔도 아시겠죠? 자, 4시간에서 스텔라루멘이 외봉, 쌍봉, 쓰리봉이 완성이 됐어요. 더 올라가더라도 얘는 쉬어간다는 거죠. 쉬어가서 다시 패턴을 만들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 날봉을 보면요. 날봉에서는 그 다행인 거는 큰형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쉬어가더라도 또다시 갈 확률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이평선을 봤을 때는 스텔라룸에는 날봉 이평선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고요. 그 리플보다 좀 느리죠. 날봉 이평선에 저항을 맞고 있고 여기를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스텔라룸에는 과거에 이미 돌파를 한번 했었는데 뭐 때가 안 좋았죠.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무너지면서 그 추세를 아래쪽으로 밀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돌파했다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표가 워너마켓 입장에서는 리플보다 스텔라룸이 더 좋아요. 큰형은 물론 더 깊긴 하지만 이 중간과 막내가 엄청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즉 380원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혹여나 최악으로 못 올라가더라도 스텔라룸에는 이 중요한 자리를 터치하고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BTC 마켓 오랜만에 보는데요. 다시 한번 월봉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월봉이 드디어 에너지를 살렸죠. 네, 막내가 쌍바닥으로 살렸고 둘째도 살리고 큰형은 아직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큰 패턴 2015년 기준으로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그 에너지 덕에 얘는 3바닥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드디어 얘도 거의 한 5년 만에 이 추세를 돌파할 것이냐라고 보여지는데 2018년도에는 이미 추세를 한번 돌파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추세 돌파가 아니라 반등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고민도 좀 해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을 올라가고 나서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원화마켓에서는 좀 쉬어가겠지만 역시나 BTC 마켓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평선까지 간다면 1100포인트까지 열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봉 입장에서 장기 이평선을 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일단 365이평이 1200포인트까지 갈 텐데 마찬가지로 2배 자리가 있네요. 그래서 스텔라룸에는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356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좀만 도와줘도 500원 또 7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스텔라 루멘은 1100포인트까지 열려 있고 만약에 하도 많이 빠졌잖아요. 스텔라 루멘은 많이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해서 2000포인트까지만 올라가줘도 얘는 작도상 간격도 아름답고 작도상도 아름답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쉬지 않고 돌파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의미 있는 저항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즉 지금 자리에서 한 4배짜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750원에서 800원짜리까지를 일단 그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작도해 보니까 이 라인 나왔잖아요. 즉 이 라인까지는 스텔라 루멘은 열려 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뭐 200원이 되든 말든 그거는 그때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텔라 루멘도 지금 작도상 매도 시그널은 나와 있지 않고요. 여전히 추세 위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고요. 자, 좀 내려가고 있네요. 리플 스텔라 루멘. 자, 그리고 봐야 될 코인이 뭐 다른 코인도 있지만 뭐 올라간 코인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좀 바라보고요. 삼성전자를 좀 또 말씀드리고 BTC 마켓들, BTC 도미넌스 토탈 차트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도미넌스도 언급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마감을 했죠. 이번 주 마감을 했는데 저점을 이탈한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주에 과연 올릴 것이냐, 이 에너지를 믿고 더 내려갈 것이냐, 아주 이런 어려운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이제 마이너스 5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마이너스 50% 그냥 내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주봉에서 설명드렸던 게 얘가 외바닥과 쌍바닥, 쓰리바닥에 잡아야 되는데 이 막내가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막내가 못 살리고 있어요. 살려야 진입을 하는데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그 하락이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시도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작도상 충분히 크게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간당간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 삼성전자는 역시나 바닥권에 다 위치하고는 있으나 얘가 반등을 올려주고 나서 쫓아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적으로 9월달 이내에 그 기회가 와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도 충분히 한 20% 운이 좋다, 20%에서 30% 운이 좋다면은 한 40% 50%도 수익 50%가 아니죠. 한 60%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빠져야 알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과연 도미넌스가 진짜 빠졌느냐 그걸 좀 살펴볼 텐데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도미넌스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건 무엇이냐, 여러저러 해서 잘 알 수는 없으나 날봉 입장에서 막내가 외봉 상봉이 나왔는데 캔들의 위치는 같으나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살짝 부러졌어요. 살짝. 그리고 나서 이 지표가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겠죠. 고개를 들더라도 쓰리봉 에너지로 또 무너지는 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쏟아짐이 엄청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표가 마지막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봉상 1,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마지막 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 에너지대로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지만 확률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탈2 차트, 비트코인과 흡사합니다. 지금 외바닥과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단기 파동을 올리고 있고 그냥 내려가고 있고 이제 얘가 에너지를 살린다면 중요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또 눌릴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지표 상황 봤을 때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10월 달까지 반등을 하는데 10월 달에 또 눌리더라도 얘는 3바닥 에너지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추세는 돌파를 할 것이다. 돌파를 해서 충분히 알트코인들은 반등을 할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얘가 돌파를 해서 지금 개월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거든요. 그럼 대충 12개 정도 추세가 갇혀 있다가 얘가 돌파를 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돌파를 해서 한 12개월 동안 내려갔으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3개월 정도로 우상향을 하는데 이 왼쪽 어깨까지도 못 가고 애매한 자리에서만 멈춰요. 그래서 얘가 지표가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가 이제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내려갔으니까 결국 반등해서 올라가죠. 하지만 큰형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등까지 일단 지켜보고 그 반등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올라갔든 못 올라갔든 수익이든 손실이든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로 토탈 투 차트에서도 같이 동등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주봉이나 날봉을 봤을 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토탈 투 차트를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 유튜브는 아마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찾아뵙지 못하고 유튜브는 아마 내일 토요일 날 좀 찾아뵐 것 같아서 내일 뵐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뵙고요. 그리고 시황은 당연히 내일 중요한 움직임이라면 오전에 또는 오후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